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좀 빠른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과정이랑 간단하게 나눠서 보여드릴 수 있는 디자인 방식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그 디자인 스타일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좀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자료를 제가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떤 메뉴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뉴를 그 단축키 형태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속도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챗GPT를 통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데이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내용에 보시면 그 상단에 있는 제목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항목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이렇게 숫자 형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텍스트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컬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표라고 하면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집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보통 작성하는 표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개체들이랑 묶었을 때 그룹화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양 복사가 안 돼요. 대부분의 파워포인트 작업에서 표 작업이 좀 연달아서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그 제약들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원본에 있었던 내용은 엑셀에서 가지고 오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의 삽입의 표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원본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건 제목 부분이랑 본문을 나눠서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그 서식 자체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본문 스타일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본문 스타일에는 텍스트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로 서식 복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목줄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V를 적용해 줍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한번 바뀌고요. 상단은 보통 제목줄이라고 하는데 강조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컨트롤 쉬프트 C로 서식 복사 한번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V를 적용해 주시면 조금 큰 형태로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 이제 텍스트 스타일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가 텍스트 자체를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표를 아예 그냥 한번 크게 늘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텍스트나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 표의 왼쪽으로 밀려 있고 그 다음에 표의 위쪽으로 밀려 있죠.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처음 삽입하는 표의 그 컨텐츠의 기본 그 디자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성할 때 일단은 데이터들을 그 표의 중간으로 이제 끌어내릴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한 줄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메뉴상으로는 홈탭에 있고요. 네, 홈탭에서 보시면 단락에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 선택해서 중간으로 내려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중간으로 내려오고요.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저는 단축키로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단축키 목록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Alt에다가 해당되는 숫자가 0의 이제 B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미들이라고 해서 M이거든요. 그래서 M으로 눌러서 한꺼번에 내리는 방식으로 편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보통은 가운데 정렬로 잡습니다. 그래서 홈탭 단락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살짝만 오른쪽으로 밀게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레이아웃에서 열 너비를 각계로 편집해 주시면 너비 자체가 각계 설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보통 자릿수가 긴 형태의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밀어서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숫자 읽기가 편하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럴 경우 대비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R 눌러서 오른쪽 정렬로 완료해 주시면은 숫자 자체의 정렬들은 다 끝난 상태로 편집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작성을 할 때는 이 표와 관련된 메뉴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Alt키를 이용해서 해당 메뉴를 불러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열 너비를 각개가 요 C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단축키로 좀 설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열의 높이도 지금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가 두 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lt에다가 저는 지금 메뉴 위치에 따라서 보면서 그냥 단축키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 높이를 각개는 UR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열의 높이는 모두 똑같아지고요. 여기까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디자인할 때 그 내부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요 내용들을 먼저 싹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별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음영 채우기를 해줄 겁니다. 원래 있었던 메뉴 상으로는 테이블 디자인에서 음영으로 가셔도 되는데, 요걸 좀 빨리 하시려는 분들은 도형 서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채우기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으시는 이제 그 채우기와 관련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흰색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먼저 다 선택을 해주시고, 사실 요 메뉴 때문에 제가 이번 유튜브를 찍기는 했었어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에서 그 테두리와 관련된 옵션들은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선의 1포인트, 그 다음에 펜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안쪽, 요 순서대로 갈 건데, 파워포인트 메뉴 중에 유일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가는 메뉴가 이 테두리와 관련된 메뉴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을 모두 아래쪽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선이냐 점선이냐 같은 선의 서식, 그 다음에 선의 두께, 선의 색상, 그 다음에 선의 위치,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를 세팅을 해놨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표의 내부에 회색의 점선을 모두 세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Alt키 한번 눌러서 가볼게요. 저는 숫자 0에 C, D, E, F 요걸 다 써줄 거예요. 그래서 숫자 0에 C에 눌러주시면 내부는 점선으로 한번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D를 눌러서 이번에는 0.75, 그 다음에 내부에 회색의 점선으로 편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lt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위치는 제가 숫자 0에다가 F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부터는 그 특정한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시고 정하셔도 돼요. 안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메뉴명 뒤에 지금 영문으로 I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I라고 눌러주시면은 내부에 이렇게 테두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표의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 없음이라는 상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 없는 상태로 기본적인 표의 디자인이 완료가 되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각자 이제 처리할 건 뭐냐면 제일 위쪽에 있는 제목줄의 색상을 한번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 색상에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에 실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총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서 같은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에 컨트롤 D를 2번 누를게요. 한번, 이렇게 2번 눌러주시면은 총 3장의 같은 그 내용의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디자인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미리 자주 쓰는 컬러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컬러와 같은 색상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줄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똑같이
Alt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런 식으로 페인트 통으로 추가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해당되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08번이다 보니까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최근에 사용한 색이 없어서 스포이드 기능을 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스포이드가 우리가 보기에는 S로 시작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문 E로 시작합니다. 아이드로퍼의 앞 글자거든요. 그래서 E로 눌러주시면 요거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죠. 요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컬러 위에서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편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골랐던 색 자체가 조금 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색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네, 단축키로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단축키가 글꼴색 단축키가 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에서 엔터 한번 쳐주시면은 바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쪽과 아래쪽에 선을 하나씩 더 넣어줄게요. 똑같이 실선으로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조금 두꺼운 이제 두께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가 0.75나 0.5포인트 정도 됐다 그러면 위쪽이랑 아래쪽 선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최근에 사용한 색, 그러니까 아이드로퍼에 골랐던 색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가셔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짙은 색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테두리 위치를 한번 잡을까요? 위쪽 테두리는 P입니다. 그래서 P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B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안내선을 없애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전자제품 판매 현황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른 컬러들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은 똑같이 제목줄을 선택하는 건 모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도 마찬가지로 음영을 선택하거나 스포이드 이용해서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한 단계를 더 할 거예요. 똑같이 채우기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채우기 색이라고 영문 M을 눌러주시면 이제 more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채우기 색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까는 기본적으로 좀 짙은 색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나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색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좀 끌어올려 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은 색의 배경을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의 상단 부분에 제목줄이 너무 짙은 색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게감이 확 들어가게 되면서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줄이어서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작성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 제목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2줄, 3줄 혹은 좀 두꺼운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좀 연한 색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밝은 색으로 잡혔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짙은 색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텍스트 컬러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배경의 색상과 나는 같으나 좀 비슷한 톤으로 바꿔주고 싶다, 혹은 좀 더 배경에 좀 더 어울리는 색상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다시 글꼴색 메뉴로 들어갑니다. 글꼴색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사용한 색 중에서 배경색과 똑같은 색이 이미 정해져 있죠. 저희가 아까 썼기 때문에 얘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글꼴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more로 가세요. 그래서 M을 한번 눌러 주시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색상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글꼴의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메뉴는 같은데 채우기를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글꼴색을 선택하느냐, 혹은 윤곽선을 선택하느냐,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로 까만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으로 조금 더 끌어내려 주셔서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글꼴색은 같은 톤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럼 이런 방식으로 아까 굉장히 짙은 그 검정색에 가까운 색들보다는 조금 더 배경에 어울리는 컬러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위쪽과 아래쪽의 테두리는 어떻게 잡느냐면, 저희가 사전에 사실 그 테두리 설정을 실선과 그 다음에 두께를 이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선 위치만 사실 잡으셔도 되거든요. 컬러 이야기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컬러는 어떤 색으로 잡는 게 좀 좋으냐. 배경을 밝은 색으로 했을 때 이 컬러보다 조금 짙은 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좀 쉽게는 텍스트 컬러랑 같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은 좀 더 짙은 색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위치 지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쪽 픽, 다시 한번 그 해당 메뉴로 불러내서 아래쪽 B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의 표 디자인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나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어떤 디자인에든 다 적용되는 컬러 톤이 있어요. 무채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색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적용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배경의 컬러들이나 아니면 주로 쓰게 되는 도형 서식의 컬러들이나 이게 어떤 것들이든 상관없이 웬만해서는 어울리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실무에서 쓰이는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컬러 톤이 통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 내부 디자인들은 대부분 무채색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디자인 설명을 드릴 때는 이 회색 쪽으로 그 디자인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페인트 통으로 채우기로 설정해 주시고, 네, 한 요 정도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위쪽과 아래쪽에 똑같이 나는 선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두께는 지금 저희가 사전에 설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다시 설정하진 않는데, 만약에 조금 뭐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테이블 디자인에서 여기 그 선부터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색상만 한번 바꿀 거라서 좀 짙은 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서 한 본문 그 텍스트 컬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보통 잡는 편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위치 지정해서 상단, 그 다음에 하단. 네,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형태의 디자인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그 템플릿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연한 색으로 가되 텍스트 컬러는 조금 더 같은 톤에서 좀 더 짙은 색으로 이제 바꿔서 통일성을 좀 살리는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가 오히려 좀 범용성이 좀 높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가성비가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표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슬라이드에 배치하고 설명하기는 그래프로도 조금 벅차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가 좀 많은 상황이고 작업을 할 시간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나서 그 같은 디자인으로 조금 그 손만 조금 빠르게 움직여도 작성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고 이제 단축키 세팅이나 이런 거 한 번씩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표에도 한 번씩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비슷한 팁이나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구독이나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